시청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대지를 정복하고 65전 65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기록한 사나이를 아십니까? 2014년 영국 BBC 방송 설문조사에서 알렉산더 대왕, 칭기즈칸, 한니발을 제치고 세계사 100대 명장 중에서 1위에 오른 칭기즈칸의 가장 날카로운 송곳니 수부타이 바투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정은 1175년 몽골 고원 북쪽 끝 헨티 산맥의 깊은 숲에서 시작됩니다. 숲속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닌 오랑카이 부족의 대장장이 자르치우다이. 그는 무쇠를 벼리며 한 사내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의 아버지 예스게이 바투르였습니다. 과거 두 아버지는 뜨거운 술잔을 나누며 맹세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면 나의 아들은 주군이 되고 자네의 아들은 그를 지키는 창과 방패가 되게 하세. 대장간의 뜨거운 불꽃은 그 약속의 증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부타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억누르며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수부타이, 몽골어 어원으로 수부가 바늘귀를 뜻하듯 바늘귀처럼 좁은 틈도 놓치지 않고 꿰뚫는 정교한 지략가가 되라는 염원이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자라던 무렵 초원에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훗날 칭기스칸이 될 태무진의 아버지 예스게이가 비열한 타타르 부족에게 독살당한 것입니다. 주군을 잃은 부족은 흩어졌고 어린 태무진은 가족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숲속 대장간에 있던 수부타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는 저 소년을 찾아가 우리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 수부타이는 침묵 속에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12살의 어느 날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홀로 양떼를 지키던 어린 수부타이 앞에 굶주린 회색 늑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쳤겠지만 수부타이는 대장간에서 스스로 벼린 작은 단검 하나를 움켜쥐고 늑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수부타이는 그 자리에서 늑대 3마리와 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늑대의 목을 직접 물어뜯으며 포효하는 그의 눈에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초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르치우다이의 둘째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사냥개더라고 말입니다. 이 소문은 이미 태무친의 귀에도 들어갈 만큼 엄청난 이야깃거리가 되어 수부타이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부타이 형인 젤메는 어릴 때부터 초원에서 손꼽히는 화살의 명수였습니다. 그가 쏜 화살은 100발을 쏘면 100발 모두 짐승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후 젤메는 몽고군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의 재능은 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활을 잡는 대신 땅바닥에 귀를 대고 땅의 울림을 읽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말타기와 화살에는 능숙하지 못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 자연을 읽는 재능을 타고났었습니다. 사슴을 사냥할 땐 사슴의 앞길을 차단할 수 있었고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젤메는 항상 수부타이야, 무사는 활을 잘 쏘아야 한다. 그래야 주군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수부타이는 형은 날아가는 화살을 보지만 저는 바람의 방향과 소리를 듣어요. 바위의 틈새가 어떻게 우리를 숨겨주는지, 오늘의 습기와 날씨가 내일의 안개를 어떻게 불러올지, 들판에서 어떻게 숨는지 저에게는 자연의 소리가 들려요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12살의 어느 날 형 젤메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날 수부타이는 전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젤메는 태무진을 지키다 적의 화살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수부타이야, 태무진 칸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늑대와 같은 분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었다. 너는 나보다 더 예리한 창이 되어다오. 수부타이는 형의 흉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또한 그분께 나의 생을 바치리라. 14살의 수부타이가 형을 따라 태무진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 만남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당시 태무진은 수많은 자객의 위협을 받고 있어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수부타이가 나타나자 경호병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 태무진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오랑카이의 대장장이 아들아,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수부타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만든 검을 가져왔고 제 몸 안에는 당신을 위해 바칠 뜨거운 쇳물을 가져왔습니다. 태무진은 어린 소년의 당돌한 기계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이라, 내게 검은 많다. 하지만 내 마음을 읽는 바늘귀 같은 놈은 드물지. 너가 그 늑대 3마리를 죽였다는 젤메의 동생이냐? 좋다.
오늘부터 내 막사 입구를 지켜라. 내가 정말 녹슬지 않는 강철인지 지켜보겠다. 대신 늑대가 나타나면 그때처럼 목을 물어 뜯지 마라. 태무진은 다시 한번 웃었다고 합니다. 수부타이는 그날부터 1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백호장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보초병으로 그리고 막사를 드나들며 태무진의 시중을 들며 지냈지만 과묵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명예와 전리품을 탐하고 술과 여자를 찾을 때 그는 막사 박진흙 바닥에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전쟁터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저 장수들의 전술은 틀렸어. 나 같으면 저 좁은 골목으로 적을 유인하겠어. 적이 승리에 취해 대열이 흐트러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비를 퍼부어야지.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바늘처럼 찌르는 것이야. 그는 10년 동안 칸의 모든 말과 장수들의 실수를 학습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인간 전쟁 병기로 거듭났습니다. 1205년 칭기즈칸은 드디어 수부타이에게 병사를 지휘하여 공격할 수 있는 전권을 맡겼습니다. 숙적 메르키트 부족을 소탕하라. 단 한 명의 시도 남기지 마라. 수부타이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수레바퀴에 강철을 입힌 철수레를 당시 전쟁에서는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일설에는 수부타이가 이때 일부러 항복하는 척하며 불시에 공격하여 적장 2명을 사로잡았다고 하였으나 문헌에는 다른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수부타이는 일부러 아이들 장난감 같은 물품을 버려두고 이동하여 수부타이 군대와 부족이 먼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메르키트 부족의 경계를 풀게 했습니다. 이후 일시에 습격하여 언덕 위에 돌을 막고 서 있는 메르키트 부족에겐 험로를 뚫고 들려오는 강철 바퀴의 굉음은 적들에게 공포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타이알 강과 주이 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수부타이는 자비 없는 모리 사냥을 펼쳤습니다. 그는 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 철저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의 어떠한 장수보다 더 잔인하게 정복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 명령했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노예로 끌고 왔으며 반항하는 여자들은 말의 꼬리에 매달고 질주했습니다. 부족 마을은 불태웠고 풀이 자라지 않도록 소금을 뿌렸습니다. 강물과 언덕은 적들의 패배를 알리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메르키트의 마지막 왕자 쿨투칸이 사로잡히면서 한때 강력했던 부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잔인했던 수부타이, 그의 무지막지한 잔인함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승전보를 들은 칭기즈칸은 수부타이를 사고 즉 충성스러운 부하를 칭하는 4마리의 충견 반열에 올리며 크게 찬탄했습니다. 수부타이, 너가 정말 사냥개로구나. 너가 드디어 내 소원을 풀어주었구나. 메르키트는 끝까지 나를 괴롭힌 나의 철천지 원수였단다. 이제 너는 나의 4마리의 개 중에 하나이고 나의 바늘귀다. 내가 뚫고 지나가는 곳에 나의 제국이 서고 내가 멈추는 곳에 적들의 무덤이 서리라.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10년의 침묵을 견디고 바늘귀처럼 정교한 지략으로 대륙을 흔들기 시작한 수부타이 바투로. 이제 그의 시선은 만리장성을 넘어 황금의 제국 금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편에서는 고양이 1000마리와 제비 10,000마리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서화와 금나라를 공격하는 수부타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